가자. 오른쪽 그림 같이 어쩌고 저쩌고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에 대하여 KX X 플러스 1에 의하여 이등분들. 미지수는 한 번 쓰는 게 좋아? 두 번 쓰는 게 좋아? 한 번 쓰는 게 낫겠지. 그러면 답은 뭐다? 자, 풀이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이거랑 이거가 같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긴 합니다. 대신에 K를 두 번 쓰니까 좀 귀찮아지겠지. 맞죠? 미수 K가 계속 질질 따라다니면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뭘로 할래? 나는 요거랑 전체가 두 배 관계에 있다로 가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함. 그럼 노란 거 구해볼까? 오케이? 뭐 밑에 거 노란 걸 해도 된다. 밑에로 갈까? 위에 거로 갈까? 위에 거로 하자. 자, 그럼 뭐야? 요 함수와 요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그 뭐예요? 마이너스 x 사성 마이너스 x에서 kx x 플러스 1을 뭐 해서 빼서 적분하자.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녀석을 몇 배 하면? 두 배를 하면 누구랑 같아진다? 전체 넓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위에 거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x. 밑에 거 x 4승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면 되겠네. 됐죠? 밑에 함수 위에 함수를 설마 헷갈려 쓴 건 아니겠지? 끝? 또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세웠어 지금? 뭘 나눴다는 얘기야? 네. 답이 나왔어? 그럼 계산 실수지 뭐. 본인이 계산 실수를 한 것과 아닌 거는 구분해야지. 그거는 방금 민범이가 말한 게 딱 맞아. 틀리거나 뭐 하거나 했으면 해설을 봐야지. 그렇지 않을까? 해설 안 봤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간다. 지운다.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계산 실수는 너희들이 스스로 고치세요. 자, 4, 4, 4, 5, 1. 곡선과 x축 및 x는 사로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뭐래? 넓이라잖아. 맞지? 그럼 뭐 한다? 정적분을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랑 뭐를 따로 가자? 얘랑 얘를 따로 가자. 맞죠? 그러면 0부터 k까지 이 녀석은 인테그럴 써도 되지만 이거 인테그럴 쓰고 있으면 멍청한 거죠. 뭐예요? 6분의 최고체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3승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색깔 바꿀까? 이 녀석 넓이는 뭐야? 어쩔 수 없죠. 적분해야 되죠. k부터 4까지.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그냥 2차 함수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2차 함수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뭐야?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됐지? 또는 x축 0에서 이 2차 함수를 뺀다는 의미로 함수에 마이너스 붙여버려도 되고. 어? x는 4로 둘러싸여. 네. 중간 제가 헷갈렸어요. 네. 나는 x축을 말한 겁니다. y는 0. x는 y는 4. 네. 자, 어쨌든 됐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뭐 최소가 되도록 하자. 그럼 이 식의 생김새를 보고 고민을 할까? 앞에 거 뭐야? 6분의 1의 k 3승. 뒤에 건 뭐예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뒤에 거부터 먼저 정리 좀 할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분배하자. 그게 더 낫겠다. 알았죠? 자, 간다. 3분의 1 x 샴승 마이너스 2분의 k x 제곱 4 넣고 k 넣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6분의 1 k 3승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뭐예요? 네 64 빼기 k 3승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에다가 뭐 나와요? 16 마이너스 k 제곱이요. 됐죠? 그때 계산해야 되네. k 3승이 여기도 있잖아. 6분의 1 k 3승에 마이너스 3분의 1 k 3승에 플러스 2분의 1 k 3승이면 이거 얼마냐? 6으로 통분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얼마야? 6분의 4야? 6분의 2네? 3분의 1이네? 3분의 1 k 3승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 남았어? 요거 k에 대한 1차식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3분의 64 됐죠? 요 녀석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어쩌고 저쩌고 뭐야? k에 대한 몇 참수야?
그냥 또 다시 한번 3차 함수잖아. 그럼 뭐가 된 것뿐이야? 그냥 3차식의 최대 최소로 한번 더 푸세요. 이 유형이 넘어온 것뿐이지. 이 유형이 2개, 3개 섞였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앞 유형 좀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럼 뭐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맞죠? 뭐라고 할까? 이거 FK라고 할까? F 써도 되니? 되네. 얘를 FK라고 할까? 그러면은 F 프라임 K 구해보자. 그럼 뭐 나옵니까? K제곱 마이너스 8.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니까 K가 2개 나오지. 맞죠? 뿔마 루트 2, 2루트 2가 나오지. 그러면은 저 K에 대한 함수 FK는 어떻게 생겼어? 저게 생겨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2루트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지.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K의 범위 잘 나와 있네. 친절하네. 0과 4 사이. 그러면 0은 당연히 어디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2루트 2랑 2루트 2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4는 2루트 2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겠지. 맞죠?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등호까지 없네. 알아서 잘 해놨네. 최소값은 여기서 등장하겠네. 최소값. K에다 뭐 넣자? 2루트 2 넣어보자. 그럼 뭐 나옵니까? K 구하고 끝이야? 에이씨. 끝. 최소값. 그래서 K는 얼마? 2루트 2다. 됐지요? 예. 땡큐. 다행이네. 최소값 구하는 건 아니라서. 됐나? 다시 한번 3차,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등장했을 때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숙제풀이 하다가 꼭 질문을 한 게 뭐야? 유형 3개 섞여 있는 거, 막 유형 2개 섞여 있는 거. 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접선 얘기 나오는 거. 우리 막 또 접선이 아닌데 막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방부등식 섞여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자꾸 질문하잖아. 앞 유형 까먹은 건지 뭐 앞 유형을 써야 되는 건지를 놓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갑자기요? 범위를 못 봐가지고. 아, 범위 못 봤어? 오케이.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마이너스랑 A랑 0에서 만나는 3차 함수잖아. 그치? 3차 함수는 결국은 최고차의 계수가 똑같으면 있잖아. 언제 최소가 되겠니? 이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 알겠니? 만약에 A가 정중앙 어디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면 조금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뭐 2분의 1 같은 데로 간다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거든. 그지? 방금 그림과 지금 그림 한번 비교해봐. 흰색에다가 답변을 해볼게. 지금 저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된 거야. 요만큼의 넓이 구하고 있는 거지. 노란색 부분은. 이동했다 생각하면. 맞니 아니니? 그러면은 지금 흰색이랑 비교를 해봐봐. 흰색은 정중앙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 이 빨간 넓이에서 어떻게 바뀐 거야? 요 부분이 빠지고 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지. 빠진 부분과 추가된 부분을 비교해주면 당연히 추가된 부분이 훨씬 크지. 그래서 당연히 정중앙이에요를 좀 본능적으로 알면서 제일 땡큐긴 하다. 알았지? 물론 이것도 3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지.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로 표현해보면 a에 대한 3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3차식의 최대 최소겠지만 방금처럼 그래프로 적용을 해도 된다. 알았냐? 왜? 이 바로 범위. 뭐 약간 찍신이 있지. 근데 맞는 풀을 자꾸 찾아가야 된다. 범아. 만약에 네가 가운데로 해봐야지. 답 맞네. 아싸가 아니야. 연습을 할 때는 그런 풀이들은 사실 안 해야 맞아. 알았죠? 차라리 나한테 질문을 해야지. 이거 왜 가운데예요? 그게 맞는 질문이지. 네. 자, 네가 질문 안 했잖아. 근데 문제는. 자, 방금 내가 범위 너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너 조금 스스로 경각심 가져야 돼. 이건 내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 이제는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알겠어? 잘못했다기보다 그게 되게 위험하고 적용 안 되는 문제면 어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 모의고사는 그런 거 안 통해. 모의고사 점수 터무니없이 안 나올 거다 아마. 점점 어려워지면. 알았죠? 자, 459번? 459번 갑시다. fx가 있어요. 그놈의 역함수가 있어요. 자, 이건 내가 전에 설명했었을걸.
자, 우리 G라는 함수가 뭐야? F 인버스죠. 다시 좀 쓸게. G라는 함수가 뭐야? F 인버스죠. F 인버스 바꿔 써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아이고, 상관없죠? 그리고 하나 더. 정적분을 할 때는 0부터 1까지 fx dx랑 0부터 1까지 ft dt랑 0부터 1까지 fa da 세 개 다 같아, 다 달라. 다 똑같죠? 똑같은 f를 얘기하고 있으면 부정적분에서는 뭐라 그랬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 달라요. 문자가 다르잖아. 얘는 적분 후에 결과가 t에 대한 함수가 나오고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나오잖아. 생김새는 똑같겠지. 의미는 완전 다를 거 아니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x는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순간 문제는 그냥 다른 거야. 맞죠?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변수가. 근데 정적분은 어차피 정적분 계산 후에 그 문자 x는 t는 a는 사라질 녀석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함수냐만 중요한 것뿐이야. 자, 그 말을 내가 왜 한다? 저기 내가 비워둔 거. 원래는 문제에 x로 나와 있었지만 내 맘대로 문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녀석을 뭐로 바라보자? y로 바라보자. 그러면 저기 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정확한 그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대충 그려도 돼. 어쨌든 여기서 이 부분의 넓이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0부터 1까지 이 내가 그린 게 지금 y는 fx거든. fx라는 함수랑 누구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얘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1부터 5까지 f 인버스의 y dy 이 함수랑 똑같은 함수식 뭔데요? x는 f 인버스 y. 이거 언제 했어? 고1 때 했어. 그 함수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부터 5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야. 1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1 넣어봐 뭐 나와? 5 나오잖아. 이 녀석을 적분하고 있는 거야. 보자마자 답은 5하고 나와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음? 이게 역함수와 그냥 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다. 자,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마. 뭐냐면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놈이 있었잖아.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 얘를 샌드위치 정리 쓰고 뭐 하고 하면서 막 설명을 했지. 근데 그거는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바꾼 정적분의 좀 잘못된 정의라고 했지. 옛날에는 정의라고 부르지 않았던 정의를 지금은 정의로 배우고 있는 건데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있잖아. f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 a부터 b까지 있고 이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넌지시 얘기만 해봐. 이해만 해봐. 짜잘한 사각형들로 다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때 이 가로의 길이를 델타 x라 부르는데 리미트를 만나서 dx로 바뀐 것 뿐이야. 이게 밑변이야. 그때 높이가 그 x 좌표일 때 이 높이 이게 높이고 그 두 개를 곱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쌓아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인테그럴에는 리미트가 숨어 있어. 리미트라는 기호가. 그 과정을 미적분 2에서 다 보여주거든. 그 리미트를 만나다 보니까 뭐야? 이게 점점 0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작은 사각형들을 열심히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다? 높이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y좌표잖아. y좌표랑 x방향으로의 아주 미세한 밑변을 곱해서 만든 사각형을 쌓아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뭐를 보면은 만약에 A부터 B까지, P부터 Q까지죠. P부터 Q까지 fy dy를 바라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x는 fy라는 함수를 보자는 얘기야. 근데 y 방향으로의 미세한 밑변들 P부터 Q까지의 잘게 쪼갠 이 하나하나의 밑변들과 높이에 해당하는 fy가 뭔데? x좌표잖아. x좌표를 곱해서 사각형을 쌓아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음? 그거를 뭐 리미트 얘기 빼고 사각형 얘기 빼고 다 생각을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그 얘기가 나와. 이거 옛날에 많이 돌던 얘기인데 점들을 이어주면은 선이 나오고요. 선을 이어주면은 면이 나오고 면을 쌓아주면은 부피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fx가 있을 때 x 방향으로 a부터 b까지, x 방향으로 a부터 b까지 y 좌표들을 쌓아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뭐다? 얘는 여기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y 방향으로 p부터 q까지, y 방향으로 p부터 q까지 누구들을 x 좌표들, 이 선분의 길이들이 다 x 좌표잖아. 그 길이들을 쌓아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저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수투를 가지고는 이 풀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미적분투에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그거였구나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뭔지까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이렇게 바꿔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았죠? 정리. 자 간다. 어쨌든 속도 가속도 가보자. 자,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적분 바로 뒤가 아니라요. 어디 있더라? 잠깐만. 끄고 켜보자. 도안세 활용 여기잖아. 도안세는 3 쪽입니다. 저기 앞에 속도 가속도 우리가 강부등식 하고 나서 했던 여기. 그렇지, 여기다. 번호가 297번 쪽이네요. 여기 우리가 아예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여기부터 설명을 하자. 그래, 쉬워. 자, 갑니다. 맨날 쉽대요, 그죠? 위치가 있어요. 속도가 있어요. 가속도가 있어요. 위치 미분하면 뭐 나옴? 속도 미분하면 뭐 나옴? 너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하냐? V 어떻게 구해? V0 플러스 ATG. 대답이 찝찝하다 너네. X가 뭔가 때문이야? 그러면 민망하게 대답해. 이거 뭐지? V0T 플러스 2분의 1 까먹었구나 너도. 그리고 A는 상수죠. 자, 보기 들어봐. 등가속도 운동에 뭐가 나와 있어? 이건 미분해봐. 속도 나오고요. 속도 미분해봐. 상수 A 나와. 이런 관계야. 알았죠? 뭐 이런 것들 몇 개 알고 있냐? 너네 구의 부피 뭔지 알아? 파인 어디 갔고? 구의 건널비 뭐임? 이거 미분관계 있는 거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알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야. 왜? 뭐 그렇다는 얘기지. 자, 아무튼 갑니다. 무시해야지. 자, 간다. 그거는 이제 너네가 배우지 못한 뭐 구분구조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 거라서 지금 설명 못해. 아무튼 자, 간다. 자, 위치, 미분, 속도, 미분, 가속도 끝. 오늘 설명 끝. 뭐 한 7%는 끝났어. 여기서 내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재료들. 그런 거 설명해야 되고 적분은 조금 설명하기 필요한데 미분은 이게 다야. 그 말 그대로 뭐가 주어졌어? 297번 보면 위치 주어졌잖아. 가속도를 물어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두 번 미분 두 번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x를 미분을 해요. 뭐 나와? t제곱 3 어디 갔냐?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게 뭐야? v야.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보자. v를 미분하면 뭐 나와요?
6t-3 나옵니다. 그게 뭔데요? A,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t만 찾아서 대입하면 돼. 쉽잖아. 그럼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너무 쉬운데 뭐뭐뭐뭐일 때라고만 쓸까? 그걸 가지고 t를 보통 주잖아.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면 너무 쉽잖아. 3 넣으면 끝이잖아. t가 2일 때라고 하면 쉽잖아. 물론 지금도 쉽지. 뭐 속도가 6인 순간 속도가 6일 때 하면은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서 대입해주면 되지. 이거는 더 뭐 풀이 안 한다. 근데 저렇게 말고 속도가 6일 때 말고 위치가 3일 때 말고 그때를 설명하는 것 중에 너네가 잘 못하는 게 4개가 있어. 그거 설명하려고. 4개나 되나? 자,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2가지. 얘네들은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입니다. 수직선상의 운동이라고도 부르죠. 그때 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게 나올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해? 내가 지금 현재 너희가 보기 오른쪽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멈추고 왼쪽으로 틀었지. 자, 뭐가 바뀌었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에. 변위가 바뀐 거는 아니, 변위는 지금도 바뀌고 있어. 속도의 부호지. 양으로 속도가 양이었다가 0이 됐다가 음으로 바뀌었잖아. 뭔 말인지 알겠냐? 즉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V가 0인 순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V가 0이라고 해서 모두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고 실제로 V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려면 일단 0을 거쳐야 되니까. 알았죠? 2번째, 원점을 다시 지날 때. 이거는 쉽죠?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원점이니까 뭐가 0이야? 위치가 0일 때를 찾아주면 되지. 그 다음 2번째로는 수직 방향으로 운동, 연직 방향으로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뭐가 나와 있냐? 최고 높이를 지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할까? 자, 이거는 뭐 하면 돼? 속도가 0이다로 풀어야 된다. 이거 근데 내가 말 안 하면 전부 다 대부분이 뭐라고 푸냐면은 말 그대로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의 최대 최소 찾으려고 함. 아니야. 알았죠? V가 0일 때를 찾는 거다. 내가 집어 던졌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 하겠어?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멈추는 순간을 찾는다는 얘기다. 뭔 말할? 자, 그 다음에 뭐다? 지면에 다시 도달할 때. 그거는 뭐지? 다시 한번 위치가 0. 높이라서 H를 보통 많이 줄 거거든. 그래서 높이가 0이다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속도의 부호는 다시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이제. 굳이 하나 더 설명하자면은 미분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는데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명칭이 2가지가 있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차이. 얘들아, 일단은 속도나 속력에는 2가지가 있는 거 알고 있나? 뭐?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순간 속도는 뭐야? 순간 변화율. 위치라는 함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계수. 맞아요. 근데 평균 속도는 그냥 평균 변화율. 2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알았죠? 근데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차이는 아나? 둘 다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동 시간이겠죠? 자, 그때 분자는 뭘까? 풍력을 이동 거리고 맞아요. 이동 거리라고 쓰자.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더 낫다. 이동 거리고요. 속도는요? 그렇지. 변이라는 명칭 이제는 잘 안 쓰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더 많이 한다. 뭐 아니다. 변이도 많이 쓴다. 아무튼 됐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자. 자, 여기 민범위가 있어요. 민범위가
여기서 출발했어. 학원으로 와. 근데 이 새끼가 또 교재를 두고 왔어. 여기까지 5m/초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교재를 두고 온 걸 생각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자, 5m/초로 움직였습니다. 또는 5m/초라고 하지 말까? 자, 요 간격이 10m, 고작 10m 움직였어. 이 자식. 그래서 빨리 발견했네. 10m만큼 갔어. 몇 초 동안? 2초 동안. 오케이? 자, 평속도 얼마야? 0이죠. 평속력은 얼마야? 왜? 20m 움직였고 4초가 흘렀으니까. 근데 얘는 0m 움직였어. 4초 동안. 알았죠? 그거 차이만 좀 기억을 하라. 그러면은 진짜 미분에서 나오는 속도는 이게 다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적분에 설명할 게 좀 많지. 알았습니까? 자, 뭐 딱히 풀어볼 만한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요런 거 있잖아요. t는 4에서 이런 거 너무 쉽잖아.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뭐 나오기는 하는데 저렇게 주면은 그냥 거저 던져주는 문제고 이런 것들 t를 숨기고 있는 것도 있잖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뭐 여기도 속도 같아지는 순간이네. 여기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런 걸로 t를 숨기는 거야. 그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 v가 0인 것 중에서 속도 변화가, v의 부호 변화가 실제로 있는 것들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거. t가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v는 뭐 속도 부호는 안 바뀌는 v도 v는 0도 있을 거고. 맞죠? 그런 t들 중에서 실제로 v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게 생겼는데 발생했는데 두 번째 거. 이때 음수 t는 생각한다 안 한다, 범아? 음수 t도 생각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v가 이런 걸 찾아봤어. 예를 들어서 t가 -1과 1과 2가 나왔대. -1과 1과 2가 나왔대. 언제를 보면 돼? -1과 2가 -1과 1과 2가 나왔을 때. 2를 봐야죠. 두 번째라고. 그리고 음수는 안 본다고. 알았죠? 오케이.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진짜 없습니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하러 가면 돼? 요거 변화율에 대한 얘기 하러 갈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 하러 갑니다. 변화율 보러 갑니다. 근데 변화율이라는 단어 이미 너네 들어봤잖아. 언제 들어봤어? 무슨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그렇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근데 지금은 한 순간. 뭐 이거는 아닌데. 인 순간. 그래서 던진 지 3초 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말 그대로 그냥 변화율 미분하세요야. 대신에 그냥 fx의 변화율이 아니라 길이의 변화율. fx의 변화율이 아니라 넓이의 변화율. 그 말은 뭐다? 넓이, 길이를 fx식으로 표현하세요지. 뭔 말할? 마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우리 뭐해? 넓이를 식으로 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고 뭐 하고 하잖아. 그냥 똑같아.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은 뭐 한다? 길이의 변화율도 그리고 부피의 변화율도. 변화율을 물어보면 뭐 하면 된다? 변화율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녀석을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끝. 그러면 미분하면 답인 거야. 알았니? 왜? 항상 순간 변화를 물어볼 거거든. 평균 변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럼 뭐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뭐 하면 돼? 그림자 길이를 표현을 하면 되지. 맞니? 자, 그때 그림이 주어져 있을 거야. 항상 이 그림은 뭐라고 생각하셈? 단위 시간이 초죠? t초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럼 t초후면은 얘가 속도가 1.5잖아. 걸어간 거리가 얼마인 거야? 민범아, 걸어간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t초후니까. 1.5t? 그렇지. 1.5t. 큰일 날 뻔했다. 최학생 부를 뻔했다. 내가. 물리는 최학생이 안 하나? 누구야? 신규문쌤 부를 뻔했다. 내가 지금. 등속도 운동도 못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닮은 보이죠? 몇 대 몇? 2대 5. 그럼 여기가 2대 5가 되는 거고
그때 3에 해당하는 게 1.5니까 얘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하프를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그냥. 얘가 2.5t고 얘는 몇 t? 1t가 되겠지. 뭔 말할? 뭔 말할? 그러면 답은 1. 1. 하고 끝인 거야. 뭐 길이가 1이잖아. 1t잖아. 1t. 요거잖아 요거. 요게 그림자냐. 그지? 그 그림자. 그럼 이게 그림자죠. 어디가 그림자냐? 그림자가 뒤에도 생기냐? 앞에도 생기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 자, 보여 들어봐. 이번에는 이때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러면 답이 뭘까? 얘들아. 준이 조용. 자, 답해보자. 속도 어떻게 구해요? 누구를? 그림자의 위치가 얼만데? 어떻게 움직였는데? 아니 왜 1이냐고? 그림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냐? 그림자는 처음에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가로등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는 그냥 발 밑에만 있겠지. 그러다 사람이 이만큼 움직이면서 그림자 끝이 어디로 갔어? 여기까지 갔잖아. 그림자 끝은 여기까지 갔네. 이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변위잖아. 답은 2.5. 그 소리예요. 그 소리잖아. 그 소리라고.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그럼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가 점점점 사람이 여기 가면은 또 어떻게 됐을 거고, 여기 그림자 생겨 있겠지.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네. T초가 됐으면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움직인 거리가 이거잖아. 발 밑에 있다가 저기까지 갔잖아. 나보다 빨리 가잖아. 이해가 안 돼? 원래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으면 내 발 밑에 나랑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 그림자는. 근데 내가 갔는데 그림자는 저 앞에 가고 있잖아. 나보다 빠르잖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아니 이해가 안 돼? 왜 차이도 모르고. 네 표정이 씨발 뭔 개소리야 이 표정이잖아 네가. 이해됐어? 요거 두 개 구분하라는 의미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둘 다 물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A,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이렇게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둘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가 전체 움직인 거리를 미분하면 되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말 그대로 길이만 미분을 하면 되고. 알았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어쨌든 315번 별표 쳐놔라. 이거 교과서에 있다. 알았죠? 있는 문제라서 이거 별표 좀 쳐놓고,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317번 기기. 자, 뭐야? 역시 마찬가지. 이번엔 그림이 없죠? 그림을 너희들이 그려. 사각형 넓이 그림 그려야 구할 수 있잖아, 너네. 그치? 사각형이 머릿속에 못 그리잖아, 그치? 자, 가로 진행간다. 항상 근데 그 그림은 몇 초 후에 그림? T초 후에 그림을 그려라. 처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T초 후에 그림. 자, 일단 가로 원래 얼마였어? 10이었어요. 그런데 몇 초? 각 변이니까 뭐 가로 세로 둘 다죠. 몇 초 20 길어지니까 얘 얼마? 2t가 늘어난 거고, 세로는 원래 6이었는데 2t만큼 늘어난 거지. 그러면 넓이는 뭐임? t에 대한 식으로, 즉 s, surface, st로 표현을 해주면 둘이 곱하자. 바로 정리할까? 4t 제곱에 플러스 20, 12, 20, 12, 20, 12, 32? 32t 플러스 60이다. 맞죠? 그 넓이가 뭐가 되는 순간? 320이 되는 순간에 일단 t를 먼저 찾아 놓고, 이건 안 찾을게. 그러고 나서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니까 S'의 t 얼마야? 8t 플러스 30이다. 맞죠? 32이구나. 어쨌든 거기다가 이거를 대입하시면 답인 거지. 아무 말 안 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겁니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다음. 그렇게 해서 어디로 넘어간다? 오늘 했던 정적분인데, 정적분의 속도가 어디지? 360? 60이 아니네. 어디야? 정적분의 활용의 속도 쪽이. 그러니까 맨 뒤에 몇 번이냐고? 460쪽이야. 아.
자, 여기로 갑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자. 가속도 적분하면 뭐겠어? 속도 적분하면 뭐겠어? 이거지. 역시 이번에도 뭐뭐 할 때를 숨길 수는 있지. 근데 이거는 속도 때 했으니까. 원래라면은 전에 했었으니까 사실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 뭐 너희들은 오늘 한 거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적분의 종류가 몇 개야? 두 개잖아. 하나는 그때 우리는 정적분도 부정적분도 쓸 건데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나는 다시 말하지만 부정적분도 많이 쓴다. 알았지? 자, 그냥 속도를 보통 간다잉.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는 속도를 더 많이 준다. 여태까지 그 뭐 오늘 몇 개 풀어봐서 알겠지만 아까 미분에서는 당연히 위치를 줬지. 왜? 미분만 할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속도를 제일 많이 준다. 적분도 미분도 다 물어볼 수 있어서. 어쨌든 속도가 주어져 있다. 속도를 뭐 하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그럼 나오는 게 뭐야? xt가 되지. 뭐?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저 xt가 그냥 위치일까? 그냥 적분을 하면 될까? 부정적분에는 중요한 게 뭐 있어? 적분상수 c가 있죠. 그 C를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제공을 한다. 문제는 한글로 준다. 그거를 읽어라. 뭐? 처음 있지. 원점을 출발하여 2인 곳을 출발하여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 상수 역할에 누구 그 처음 위치를 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 이번엔 정적분을 해보자. 자, A부터 B까지 VT를 정적분을 했어. 이놈의 의미가 뭘까 얘들아? 시작과 끝. 뭐 시작과 끝 뭐 계속 이어서 말해봐. 시작과 끝에 말해. 네 입 모양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위치, 속도, 아닌데. 속도가 왜 미친놈아. 속도를 적분했는데 속도라니. 뭐야? 변이가 나오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t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에 뭐야? 변이만 주어진 거야. 그 말은 위치를 구한 거야, 아니야? 위치를 구한 건 아니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 거죠. 그 위치는 어떻게 구하겠어? 너희가 직접 구한다. 무엇을? 처음 위치, 초기 위치를. 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를 하든 0부터 T까지를 하든 적분을 해주면 뭐다? 그게 되는 거고. 근데 처음 위치라고 하니까 보통 A가 아니라 뭐라고 주겠어? 0이라고 주겠지. 그리고 여기서의 T와 여기서의 T는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T라고 할게요. 알았죠? 다른 변수다잉. 요게 바로 뭐다? T일 때의 위치 XT가 되는 거야. 알았니? 요렇게 생각해야 된다. 정적분에서는 너희가 직접 초기 위치를 더한다는 거. 부정적분에서는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적분 상수를 처음 위치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오히려 부정적분이 더 쉬운 것 같아. 너네들이 이해하기. 알았음? 이건 자꾸 더 해야 된다는 사실 자꾸 애들이 까먹거든. 자, 그럼 끝이에요. 개 쉽죠. 자, 그런데 뭐도 물어본다? 변이만 물어보니? 아니지. 자,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때도 있다.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기억하세요. t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는 A부터 B까지 누구를?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적분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속도의 절대값이잖아.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VT에 대하여 정적분에 해당하는 거는 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VT에 대하여 넓이라고 우리가 해오던 거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그 두 개로 구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거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제. 알았지? 그러면 이제 진짜 끝. 거리를 물어보는 거랑 변위를 물어보는 거 잘 구분하고.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해오던 정적분, 부정적분에서부터 해오던 명칭으로 바꿔주면은 거리는 넓이, 변위는 적분, 정적분. 알았죠? 알았지요? 자,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저 간다. 463 풀어보시고요.
재미없다, 그지? 466 구해주시고요. 일단 두 개만 해보자. 하나만 더 할까? 요거 하자. 473. 오씨, 끝나버렸다. 아무튼 풀어봐. 쉽죠? 뭘 물어봐? 속도를 주고 위치 물어본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접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책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까? 자, 어디 출발? 1 출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5-2t를 적분하면 된다. 이게 책풀이야. 오케이? 근데 나는 어떻게 풀겠어? 위치 함수를 바로 구한다. 무엇을 통해서? 부정적분을 통해서. 그때 적분 상수 C 자리에 뭘 쓴다? 1 쓴다. 거기에다가 t에 뭘 넣는다? 4를 넣는다. 어차피 이것도 아직 연산을 안 한 상황이라 뭐 1 플러스 5t 마이너스 t, t 어디 갔니? 이렇게 해서 4 넣고 0 넣고 뭐 하다 보면 계산은 똑같아. 알았죠? 그냥 부정적분도 가능한데 책은 자꾸 정적분만 쓴다. 그냥 부정적분 써도 상관없다를 보여주려고 그냥 말한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근데 진짜 왜 안 쓰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옛날부터 안 쓰고 있었어, 부정적분을. 참 이상합니다. 아무튼 갈게요. 참으로 가나요? 자, 뭐 한 순간 t부터 찾아야 되네. 뭐 한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럼 뭐부터 찾아야겠어? 그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t부터 찾아야 되겠다. 맞지? t제곱 마이너스 3t랑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9t랑 같아진 걸 찾아보자. 넘어가게 되면 4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t 맞지? 그래서 뭐 4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3이니까 t가 두 개 나온다. 뭐가 맞아? 3이 맞겠지 당연히. 맞지? 출발한 9니까 처음에 뭐 속도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t가 3이 되는 순간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요. 사이의 거리는 뭐야? 위치끼리 빼는 거죠. 맞죠? p가 뭐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사이의 거리니까. x1으로 갈까? x라네. x1 찾을까? xp로 가자 그냥. 귀찮다. xpt 뭐예요? 뭐 하면 돼요? 무슨 적분 할까? 그냥 부정적분 할까? 정적분 할까? 뭐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원점 출발 플러스 0. xqt 뭐요? 마이너스 2 3승 플러스 왜 또 분수야? 성격이 이상해. 여기다가 뭐 하고 뭐 넣어서 t에다가 3 여기도 원점 출발 맞지? 둘 다 3, 3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뭐 해주면 돼? 둘이 빼주시면 답입니다. 물론 거리는 항상 양수로 쓰지. 그래서 큰 것 빼기 작은 거로. 밑에 게 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게 크면 위에 거에서 빼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다음 473. 자, 그래프 보고 해석하기다. 너희들이 F'을 주고 나서 F에 대한 질문을 빠바방 물어보면 다 할 수 있지. 뭐 적분으로 해서 넓이로 계산하고 정적분으로 계산해서 답을 낼 수 있지. 그럼 똑같아. 명칭만 바뀐 것밖에 없다. 맨몸에 얼른 써라. 지우고 풀이하게. 간다. 자,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XT인지 VT인지 잘 봐야 된다. 지금은 뭐가 주어졌어? VT가 주어졌습니다. 맞지요? 네. 가자. 운동 방향에 대한 질문이에요. 운동 방향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VT의 그래프에서 뭘 봐야 돼? 넓이를 봐야 돼? Y좌표를 봐야 돼? 또는 기울기를 봐야 돼? 운동 방향이니까. 기울기야, 넓이야, Y좌표야. 기울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치요? 내가 방금 주어진 게 속도라고 했다. 근데 운동 방향은 속도가 결정한다. 그러면 Y좌표를 그대로 봐야지. 기울기는 새끼야. XT가 위치가 주었을 때 기울기를 봐야 V 아니냐? 자, Y좌표의 부호를 바라봅니다. 맞나요? 운동만 몇 번 바뀌었어? 한 번, 두 번. 두 번 바뀌어야지. 네 번 바뀐다는 건 뭘 노린 거야? 기울기.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야, 잠깐만. 심지어 세 번밖에 안 바뀌었는데? 이게 뭘 노린 거야, 도대체? 4번. 아니, 심지어 기울기도 세 번 바뀌었잖아. 아, 3번, 2번. 아, 맞네요. 뭘 원하는 거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도. 바보를. 아. 아니, 세 번이면 내가, 기울기로 잘못 본 애들을 노린 보기.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번 바뀌었다는 뭘까? 뭐, 어쨌든 두 번 바뀝니다. 알았죠?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고, 뭘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읽어야 이 보기를 읽을 수 있는 건지를 잘 보자. 알았죠? 니은가 보자. 속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도에서 속력으로 가려면 뭐 해주면 돼? 그냥 절대값 씌우기만 하면 되지. 속력은 언제 제일 커? 살 때 제일 크겠네. 맞나요? 참. 잠깐만, 이거 땡 아니냐?
디귿 가보자. 이번에는 1에서 4까지 뭐 하래? 움직인 거리다. 움직인 거리는 뭐다? A, T1. 아니 그러니까 적분이야 y좌표야 기울기야. 적분을 봐야 되지. 좀 더 정확해지자. 정적분이니 넓이니. 그래. 시댕. 넓이 봐야죠. 1부터 4까지. 얘와 얘 뭐? 넓이를 봐야지. 거리는 넓이라고 방금 얘기했다. 이 새끼야. 참자. 넓이다. 이거 넓이 얼마야? 이건 심지어 2분의 1 다 썼는데 1이요. 자, 이거 넓이 구하자. 얼마다? 2. 얼마야 넓이? 2다, 그죠? 그럼 더하니까 2분의 5가 맞겠네요. 참. 이러고. 어? 근데 밑분 2잖아요. 2잖아요. 높이도 2잖아요. 4 빼기. 너 초등학교 3개월만 갔다 와. 아, 새끼 빼기 못하네. 자, 간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야? t는 7일 때 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떨어진 거리는 뭐야? 위치랑 관련된 거지. 물론 위치끼리 빼는 거겠지만. 알았죠? 그래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언제니? t가 7일 때니? 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일단은 위치는 양수, 음수 생각을 해서 가야 되지. 처음에 어떻게 움직여? 그만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t가 2가 됐어. t가 2가 되는 순간에 뭐 했어?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좀 더 멀리 갔겠지. 그리고 t가 뭐가 됐어? 뭐 사사이 여기 a라고 부를게. a인 순간에 다시 양으로 움직이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거기서 t가 7인 건 여기지. 물론 넓이가 진짜 똑같아서 원점이 다시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멀리 떨어진 건 절대로 아닌 거 알겠지. 제일 멀리 떨어진 거는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a 둘 중 하나겠지. 두 개를 찾아봐야지. 일단 7은 확실히 아닌 거 알겠나?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한번 알았나요? 자, 위치와 거리, 그리고 속도와 속력,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가 V인지 X인지 잘 구분해서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알았지요? 자, 그럼 오늘 숙제는 어디겠어? 도함수, 도함수 활용 3에 남아있는 속도, 가속도와 정적분의 활용에서 나와 있는 속도, 가속도를 다 숙제로 풀어 오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내일 모레까지. 내일 모레. 시험 볼 거예요. 표정 보소. 어느 범위로 볼까? 아, 근데 아니야. 기출 문제는 설 끝나고 보자. 한 2번 수업 남거든, 우리가. 기출 문제는 설 끝나고 보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뭐 할까? 아, 토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은 뭐 할까? 내일 모레. 모의고사 심화 문제 좀 풀어보자. 내가 수업 중에 소개해주는 정도로. 어? 아니, 뭐 푸는 시간도 가져야지. 뭐 시험처럼은 아니고. 그냥 뭐 지금처럼 한 5분 시간 줄게, 풀어봐. 10분 시간 줄게. 근데 사실 1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은 아닐 거야. 15분, 20분 걸릴 거다, 한 문제다. 그런 식으로 좀 고난도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몇 개, 진짜 문제 몇 개만 숙제를 좀 내줄게요. 알았죠? 뭐 10개 뭐일 수도 있고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다. 극한 1단원인데 극한이 제일 어려워. 그거는 네가 까먹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극한은 쉬워. 내가 어려운 거 내줄게라고 했던 건 다 어디게? 극한도 한두 개는 있어. 근데 2분. 도함수는 2번. 극대극소. 거기가 제일 쉽다고요? 쉬울 것 같죠? 어디 한번 풀어봐요. 내일 모레. 자, 아무튼 내일 모레 봅시다. 잘들 가고 숙제 잘해와라.